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제정신이 돌아온 김에 프레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프레임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할 거라고 했죠. 뭐 요즘에 프레임이란 이야기 많이 하죠. 프레임을 씌운다. 아니면은 뭐 프레임에 갇혀있다. 프레임을 뭐 어떻게 한다. 이것을 저같이 추상화를 그리는 사람들에게 되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림을 그릴 때 어떤 프레임에 대해서 접하게 되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뭐 아시겠지만 세상에 있는 프레임들하고도 비슷해요. 일단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한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 안에만 들여다보게 되면은 그 안에 뭔가 이렇게 힘의 균형이나 색의 균형, 뭐 터치 같은 것들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을 보다 보면은 집착을 하게 되면은 그림이 잘 안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설사 이 안에서 그림이 잘 됐다고 하더라도 멀리 나와서 보면은 그림 전체하고 안 어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캔버스 안에서 그림이 그 안에서 뭐 잘 되었는데 전시장이거나 아니면은 어딘가에다가 뭐 전시를 하거나 걸어놨을 때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은 그 그림도 하나의 프레임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작은 프레임이 있고 뭐 그림의 캔버스라는 프레임이 있고 그 캔버스 밖에 또 전시장이라는 프레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프레임 안에서 보게 되는지에 따라서 그러한 결과들이 다 바뀌게 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그림이어도 어울리지 않는 전시장에 있으면은 그게 좀 안 좋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좋지 않은 그림이더라도 그러한 분위기가 너무 좋으면은 또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어요. 뭐 그런 실험들 있죠. 되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미술관에 갖다 놨더니 사람들이 그거를 심오한 작품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하든가 아니면은 뭐 그냥 평범한 물체 같은 것들도 전시장에 갖다 놓으니까 그게 또 다른 의미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그 마찬가지로 이게 아무리 작아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이 프레임을 확장하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실생활에서 있는 것들을 한 가지씩 말을 해보자고 하면은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시간의 프레임이에요. 어떤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젊었을 때 아니면 어렸을 때 아니면 지금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내가 그런 거 가지고 왜 이렇게 고민을 했었지? 또 어르신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이 들어보니까 젊었을 때 그렇게 쓸데없는 고민했던 것들이 되게 부질없더라. 죄송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근데 젊었을 때는 그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면은 지금까지 내가 지내왔던 시간의 프레임 안에 있잖아요. 그 안에서는 그 고민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진짜. 그런데 이 시간의 프레임에 밖에서 보게 되면은 되게 단순해 보이는 거죠. 근데 거의 모든 것들이 그래요. 이 안에서 아웅다웅 하고 있으면은 이 안에 뭔가 이렇게 되게 복잡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근데 밖에서 보면은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이 안에서는 이야기가 되게 중요해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특히 학교 같은 거 있죠? 어떻게 생각해보면 학교 폭력 같은 경우가 있을 때 우리 같이 성인이 된 다음에는 학교에서 있었던 애들이 그냥 애기들은 그냥 다 애기들 학교에 있으면은 그래 너희들끼리 그냥 사이좋게 지내라 뭐 그때 학생 때는 다 그냥 뭘 해도 즐거울 때잖아 그냥 이렇게만 보이거든요 근데 그 학교 안에서는 나름대로의 서열 아니면 왕따도 있고 뭐 폐가 갈리기도 하고 그 안에서 굉장히 하나의 사회예요 하나의 반도 그렇고 하나의 학교, 하나의 학년 아니면은 하나의 조별 과제를 하는 그 조도 마찬가지고 하나의 세계거든요. 그 프레임 안에서는 많은 갈등들이 있고 그런데 프레임 밖에서는 뭐 그냥 애들, 하나의 학교 아니면 교수님이 왔을 때는 조별 과제 야 너네는 그 몇 명도 안 되는 조끼리 좀 사이좋게 지내라. 그것도 하나 진행 못하니? 하지만 그 잘 안 됩니다. 아니면은 뭐 그런 거 있죠. 또 둘이서 싸워요. 근데 선생님께서 와서 야 너네 둘 좀 조용히 해라.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화해해.
근데 이쪽에서는 또 한 명이 억울하겠죠? 아니면 둘 다 억울할 수도 있고. 이게 프레임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림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모든 경우가 결론이 잘 안 납니다. 물론 그 프레임 안에서 정답이 하나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프레임 밖에서 봤을 때는 그게 정답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결국에는 프레임 밖에 나와 있어야지만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현재, 과거, 미래를 봤을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냥 현재나 아니면 과거 둘이서만 이렇게 의논을 해서 뭔가 결론이 났어요. 근데 미래에 내가 봤을 때는 좀 한심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내가 현재와 과거가 이 프레임 안에서 뭔가 이야기를 했는데 미래라는 사람이 나를 한심하게 봐요. 그러면은 이것도 나 자신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봤을 때 애들한테 뭐 그런 거 되게 하찮아 보이잖아요. 나도 옛날에 젊었을 때 다 했었던 거니까. 근데 그 안에서는 아이들 앞에 안에서는 이해를 못하는 그냥 꼰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프레임 안에서 생각을 하는 것과 프레임 밖에서 생각을 하는 것. 그럼 그렇다라고 하면은 어떤 게 정답이냐? 정답은 없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한 가지 프레임 안에서 그 부분이 좋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전체가 좋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전시장 전체와 어울려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프레임을 사실은 넘나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옳고 그름은 목적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때마다 어떤 프레임 안에서 아니면 어떤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이것을 보게 하는 것이 내가 그림을 내가 이 그림은 좀 어디에도 좀 잘 어울렸으면 좋겠고 아니면 내가 생각한 전시장에 어울렸으면 좋겠고 부분도 좀 예뻤으면 좋겠고 전체적인 조화도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들을 프레임을 넘나들면서 볼 수 있으면은 좋은 거죠. 근데 이 프레임을 넘나든다라는 거는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자기의 전공 분야에 따라서도 달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천장에 전기 같은 거를 시공하는 하는 전문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저처럼 비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공사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아는 지식 안의 프레임에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전기공사를 하는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는 프레임 밖의 것들을 다 볼 수가 있겠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간단하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누가 와서 잠깐만 이것만 갈아주면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봤을 때는 그렇게 하게 되면 하자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를 더 추가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제가 생각하는 프레임 바깥이 보여요. 그러니까 조금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물고기가 어항에 있는데 이 어항 바깥 세계가 있다라는 걸 모르고 두뇌가 딸리니까 그냥 그 안에서 뱅글뱅글 돌면서 여기가 그냥 세상의 전부인가 보다. 아니면 우물안 개구리라는 게 있죠? 근데 우리는 금붕어나 개구리보다 지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바깥 세상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아니면은 강아지한테 장애물을 줬을 때 강아지의 지능에 따라서 얘가 장애물을 얼마나 빨리 벗어나느냐 속도의 차이가 있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간 같은 경우에도 내가 프레임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 분야에 대해서 지능이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제가 또 예전에 많이 얘기했었던 인간이라는 것은 분업화를 하면서 고도화가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분야에 따라서 그게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림에 대해서는 프레임을 좀 더 쉽게 넘나들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고, 뭐 축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공을 착착착착 피해갈 수 있겠다라는 저보다 넓은 프레임을 가지고 있겠죠. 아니면은 각자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럴 거예요. 아니면은 기본적으로는 뭐 보통 이상의 보통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언어가 있죠. 우리의 뭐 한국어라는 프레임 안에 있게 되면은 이 사람들끼리는 이거를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서로 그러니까 한국어라는 게 있으면은 프레임을 넘나들어요. 응용을 하죠. 그러니까 뭔가의 언어가 하나하나의 대칭이 되면은 참 외국어를 배우기가 쉬울 텐데 이 대칭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모국어가 되는 사람들은 이거를
응용을 해요. 그래서 자기들만 미묘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응용이 있어서 그것으로 서로를 확인해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말을 하는 사람을 알아차리잖아요. 그리고 뭐 부산 사람도 알아차리고 대구 사람들도 알아차리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람들 간의 프레임을 만들고 근데 이 프레임이라는 게 사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설명하면 너무 긴데 프레임이라는 게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프레임이라는 것은 3차원적으로 있습니다. 요렇게 교집합도 있고 3차원적으로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아까 제가 시간의 프레임도 있다고 그랬죠. 공간의 프레임도 있고 지식의 프레임도 있고 여러 가지의 프레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떤 분야에서 잘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3D로 프레임의 이동도 아마 가능할 거예요. 이거를 말로 설명하기가 참 어렵네요. 자, 근데 아무튼 오늘 이야기하는 거에 짤막한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이 프레임 안에서 뭔가의 옳고 그름이나 다툼이라는 게 생기면은 해결이 잘 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이 안에서도 그 안에서도 프레임이 있고 더 작은 프레임 여러 가지 프레임들이 있거든요. 이 하나의 프레임이 있다고 해서 그 안에 이 프레임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수십 가지, 수백만 가지의 프레임이 존재해요. 결국에는 하나의 프레임도 그리고 그냥 많은 프레임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 안에 수많은 우주가 들어있듯이 프레임 안에는 수만 가지가 있고 내 프레임 바깥에도 엄청나게 많은 프레임들이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정확하게 보려면은 이 프레임 밖에서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이 프레임 안에서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이 프레임 안에서 바깥 프레임이 어떻게 생겼겠구나 라는 거를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인류가 굉장히 고도화가 되고 문명이 발전을 할수록 우리의 프레임을 가지고 외계의 프레임들을 다른 은하나 우주 같은 것들을 우리가 예측을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그리다가 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그림들이 되겠다라는 걸 예측을 하고 제 감정이나 아니면 이 물감들이 어떻게 되겠다라는 것을 예측을 하면서 프레임을 여러 가지 각도로 돌려봐요. 그런데 아무튼 이 프레임 안에서 어찌됐건 있으면은 약간 우물한 개구리라고 할 수도 있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 어딘가에서 벗어나니까 그것이 그렇게까지 뭐 심각한 일은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 있죠. 우리가 뭐 일본 사람들하고 서로 미워하지만 아니면은 뭐 전쟁을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외계인이 오면은 힘을 합쳐야겠죠. 그런 것처럼 어떤 프레임으로 우리 안에서는 뭐 전라도, 경상도 아니면은 서울 사람, 지방 사람 이런 식으로 서로의 프레임이 나눠져 있지만 뭐 일본하고 한국하고 하면은 그냥 다 같은 한국인이고 어떠한 기준에서 프레임을 생각하느냐 그리고 이 프레임 안에서만 그냥 다툼이 있다 보면은 끝이 안 나고 이렇게 막 찢어지거나 아무튼 많은 일들이 생기게 돼요. 그렇지만 더 큰 대의가 무엇인지 원래 우리의 목적이라는 프레임이 무엇인지 그런 거를 생각을 하다 보면은 조금 더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지면서 좀 잘 대처를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낭비가 되거나 아니면은 많은 나라들이 망하거나 그러는 경우에 내부부터 분열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는 외부의 침입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겠다. 우리 세상 밖을 보자. 우리는 지금 뭉쳐야 된다. 이러한 프레임을 만드는 것도 항상 어떻게 보면 중요하거든요. 물론 이러한 프레임에 이용을 당하는 것도 좀 이렇게 조심히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프레임 안에서 생각을 하거나 밖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프레임을 넘나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내 프레임 안에도 프레임이 있고 내 프레임 밖에도 프레임이 있고 프레임이라는 것은 다시 또 교차적으로 아니면 3차원적으로 존재를 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을 하면은 좋겠죠. 그렇지만 인간은 두뇌에 한계가 있고 엄청난 천재가 아니라면은 내가 특화되어 있는 분야가 아니고서는 모든 프레임들을 생각하기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해요. 자기에게 더 특화된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나중에 지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더 길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프레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모든 것에 다 맞아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요즘에 많은 이야기하는 프레임 같은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풀어봐도 좀 재밌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도 최승윤 작가의 작품 세계나 그림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서울 아트쇼 참가하고 있거든요. 서울 아트쇼 구경 오실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